문재인과 친문 세력을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디 제 채널에서, 제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 채널에서 거기 이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검색하는 데 들어가서 문재인 치면 수십 개의 내 강의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은, 또는 최근에 왔거나 새로 오신 분들은 꼭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내가 쭉 했어요. 문희임 노조,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내가 계속 이게 축적돼 왔습니다. 내 강의 속에서. 잘 모르겠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갑진년 서울특집 민주시민의 삶과 열망은 도난당했습니다. 문재인, 임종석, 고민정, 노영민, 윤건영, 이놈들이 다시 총선에 나오려고 끼룩거릴 때, 임종석, 고민정은 뭐 기존에 있었고, 노영민, 윤건영, 이들은 또다시 시민들의 삶에서 무엇을 훔치려고 그러는지 내가 갑진년 서울 특집으로 강의했습니다. 그 전에 양정철, 김어준,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 김건희, 이들은 왜 조직론적 사고를 못할까? 해본 적이 없거든. 가르쳐준 적이 없어. 인과관계를 파악할 능력조차가 없어. 그러니 학문적 소양이 있을 리가 없잖아, 얘들한테. 그러니 그때 보이는 것에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학문적 소양이 없으니까 그러지. 학문적 소양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훈련을 필요로 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그 위에 대학에 가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은 지식으로 내 학문적 소양을 지금까지 훈련받은, 학교에서 받은 것을 대학에서 그 복잡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때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지식이 어떻게 해서 그 이론으로 형성되는지를 훈련받는 게 대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아요. 오로지 시험 성적. 그래서 고급진 대학 나온 애들이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써보면 인과관계 파악을 못하는 거야. 친문 세력 김동연 있어빌리티를 봅시다. 이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시민과 산책하면서 김동연은 봉사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이라고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뻘짓을 하는 거야. 광교 호수공원을 거닐며 소통해.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아리셀에서 20명이 넘는 인명이 거기 뭡니까 그게 저기 건전지 만드는 데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배터리 만드는 그 공장에서 그 배터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끄지도 못하고 그냥 삽시간에 공장이 다 타버렸다. 이런 짓을 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짓을. 이거 친문 세력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야. 있어빌리티 만드는 거야 얘네들. 얘네들 이런 짓. 김동연 사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아리셀에서 그 화재난 그 20명이 넘는 중에 18명인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야. 얼마나 눈물 나. 자기 관내에서. 근데 아리셀 그 화재 현장에서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이 다단계 하도급 업체들이 그냥 가서 그냥 일하는 거야. 이거 일하라 그러면 이거 일하고. 어디가 출구인지 입구인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화재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세요. 근데 이 녀석은 이 짓을 하고 다녀 아직도. 그 뭐야 여직원이 뭐 저기 컵라면 점심도 못 먹고 회의하느라고 그랬더니 지사님 그 컵라면이라고도 드시라고 컵라면 갖다 삶아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야단쳤다는 거 아니야. 그걸 또 자기 인스타그램에다 올렸어. 내가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미쳤구나 얘네들이.
배 나온 거 보면 점심 한 끼 굶어도 괜찮아 임마. 에이, 이런 놈들이 진짜 한심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대중 정치를 흉내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중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문재인이 책방에서 책 서평 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다고 대중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놈들아. 자기 마음에 비전과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면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김두관이 봅시다. 김두관이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과 선의의 그 경쟁하길. 이 문재인을 한번 만나고 나오면 이 정신이 그냥 돌아버리는가 봐. 김두관 뭐라 그러냐? 집단 쓰레기라는 거야. 이재명 지지하는 친명 세력은 집단 쓰레기야. 정권 이래가지고는 정권 못 잡아. 전당대회 비판글 썼다가 삭제했어. 집단 지성 아닌 쓰레기 집단으로 변한 집단. 정권 못 잡아. 아유, 이런 등신 같은 놈들. 아유, 이게 뭐냐? 자신이 홀로 서서 시민과 당원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름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와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한심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낸 성과를 흠집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만들어. 그리고 나는 사람이 해낸 성과에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도 뭘 뜯어먹으려고 그래.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지. 친문 세력이 최근에 김경수가 복권됐죠. 그래서 말씀인데 양콩이님, 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강의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수는 입장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나요? 메타노이아님, 김경수가 뭐라고 밝혔어요? 아직 나는 못 봤습니다만.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 조윤선 등 1200명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윤 정부 들어서 5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김경수는 피선거권 회복 위해 출마 가능해져. 이렇습니다. 현규환, 안종범, 원세훈, 좀 이런 사람들 다 사면해줬고, 박성재, 여야 구분 없이 사면에 정치적 갈등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여야 구분 없이 했다 그래. 풍풍님, 네,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슈퍼를 함께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내가 경남 김경수가 도지사 할 때 내가 경남 이 자문위원으로 해서 김경수도 몇 번 만나서 내가 거기 창원에 가서 몇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김경수를 몇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김경수는 성품 온화하고요. 맡은 일을 아주 성실히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면 아주 좋죠. 인물도 좋고요. 콩나물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김경수가 현실 정치에 다시 들어와서 뭔가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분은 온화한 성품이고 거짓말 잘 안 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덕망이 있어요. 네, 정치는 또 다른 거니까요. 자, 제가
283강에서 종합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인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 비전 전략 조직을 분명히 하라고 내가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고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엉망진창으로 했죠.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내가 하라는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였어요. 다 너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해라. 그래야 국민이 너를 선택한다. 하루문대,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비전, 전략, 조직. 비전이 있어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전략을 세워야 조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설계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실제로. 비전이 제일 중요하죠. 컴펠링 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되죠. 국민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런 쪽으로 가자. 비전, 목적, 방향을 정리하는 거예요. 풍풍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국민을 위해 나눔과 봉사로 겸손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네. 네. 정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셨군요. 네. 저도 그렇게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전이 없어요. 홍인표는 비전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 임종석이를 어떻게든지 이 총선에 출마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안 됐죠. 바보예요, 바보. 생긴 건 멀쩡한데 바보 같은 놈들이 민주당에 아주 많습니다. 미카 키무라님, 김경수는 누구를 위해 드루킹 사건에 희생되었습니까? 드루킹 사건, 네, 드루킹 사건은 좀 억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을 일부러 자기가 그것을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사법적인 판단이 그렇게 났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정치적 김경수가 어떤 정치적 파장을 크게 몰고 올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김경수의 성품이 그래요. 네, 덕이님, 김경수는 착실하지만 역량 부족,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위해서. 네, 불행할 겁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덕이님.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전략이 있어야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운영할 때도 그렇고 설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운영할 때 그렇게 해야 이 플라이 휠이 리더십을 통해서 돌아가기 시작. 처음 돌아갈 때는 힘들게 삐걱거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제대로 잘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영어로 말하면 seamless하게 어떤 이음새가 없는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비전, 목적,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세워서 조직을 설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서 굴러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조직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 세 가지를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마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이걸 얼추 알고 있어요. 정교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구조화 시스템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팀 멤버들이 서로 뭘 해야 되냐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결정의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뭐냐? 콜레기얼 프린시프. 합의의 원칙 한다는 거예요. 합의한다. 이것도 이재명이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요. 더 나은 것은 합치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스위스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컨코단스 프린시프라고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의 원칙을 지켜주는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입니다. 이 각각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투명성보다 더 나빠진 게 뭡니까? 지금 윤석열의 투명성이죠. 그 불투명성은 이미 이 서울지검장 할 때도 불투명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불투명했습니까? 검찰총장 할 때도 불투명했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줬죠. 문재인이 묵인해줬습니다. 개방성도 없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합치의 원칙, 콘코던스 프린시프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스위스에서 하는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콘코던스 프린시프. 이것이 뭔지는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비전을 생각해 봅시다. 민주화, 민주주의. 이것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헌법에 있습니다. 다시 독일 헌법을 봅시다. 10조에 1조입니다. 독일 헌법 1조입니다. 1조. 1조에 10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1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독일 기본법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국가 권력인데 그것은 국가가 슈타틀리히에 게발트라고 그러는데 게발트라는 건 강제력입니다. 개인은 강제력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은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도 비슷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길게 썼지만 장황하게 늘어났지만 결국 독일 기본법 1조 1항과 같습니다. 더 이거 가지고도 불안했는지 34조 1항에는 더 깨끗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야?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인정해 줄 때만 권리가 권리인 거지 인정해 주질 않아. 그러니까 위헌 상태에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위헌 상태에 있어요. 아니 아리셀 공장에서 20여 명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러분 들어가서 보라니까. 아직도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 김동연이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김동연이 다른 짓 하고 이 컵라면 가지고 시비 붙고 그래. 관료 조직에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간 놈들 한결같이 김동연이 같아.